안녕하세요. 학교교회 법학원에서 자료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도정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 목차 순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있었던 시험의 간단한 총평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자료 해석이다 보니까 자료의 유형이 이제 어떻게 뭐 달라진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인데 뭐 간단히 읽어보면은 밑줄을 미리 쳐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형을 기반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오던 형식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이제 매칭형 문제 유형하고 자료 간에 이제 변환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중에 조금 문제 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자인적으로는 달력 같은 거라든지 말풍선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자료가 품고 있는 실질적인 정보는 크게 기존 자료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종합하면은 기존 자료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요거는 좀 특이한 사항인데 구성이 조금 확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료 해석이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책형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 아실 텐데 옆에 자리가 비어 있었죠. 원래 이전에는 그 자리가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책형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지는 책형에 따라 1번부터 푸는 거라면 그 옆에 사람은 21번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의 완성 시험지, 21번부터 40번까지 완성 시험지,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려운 문제가 10번대 후반이랑 30번대 후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컨닝 방지 목적으로 그렇게 책형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책형으로 2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유지가 어느 정도 그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깨진 것 같아요. 10번 때 이제 1번부터 한 10번 전까지가 엄청 이제 쉬웠고 10번 때부터 20번 때 정도까지가 중간 난이도 확실하게 30번 때가 난이도를 높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완결성 구성을 1번부터 20번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1번부터 40번까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종합하면 뭐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냥 뭐 객관적인 지표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두 문제 정도 커트라인이 이제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유형에서 매칭형보다 이 변환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수가 늘어났고 좀 복잡한 이제 계산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파악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중점적으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특성을 사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료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 과목 언어 논리, 뭐 상황 판단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과목은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료를 해석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로는 자료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뭐 익숙한 자료들이긴 하거든요. 뭐 수, 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 뭐 중학교 때 다들 접해 보셨잖아요. 신문기사에도 종종 볼 수 있고 원, 좌표평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아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서 나는 이 뒤에 이제 이걸 해석하겠구나. 그러면 단순히 해석의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료가 품고 있는 특징 같은 것도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분할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시험인데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겪어봐서 기억을 하는데 처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자료 해석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언어랑 상황에 비해서 자료 해석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성적도 초반에 좀 안 나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이 의문이 풀린 게 당연하더라고요. 수능이나 뭐 유사한 시험으로서 리트 시험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 거의 다 언어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 같은 걸 해왔던 경험이 별로 없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거예요. 딱 하나죠.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설음이 뭔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점수도 공부할 때 좀 처음에 안 나오는 과목이기도 해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희망적인 얘기지만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성적 상승이 가파른 과목이 요 자료 해석이긴 해요. 저는 그것도 요거라고 봐요. 낯설음만 극복해도 요 과목은 어느 정도 점수 향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자료의 관점에서도 분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일률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저는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이 자료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확인 해석,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확인 OX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시험을 문제를 조금 풀어보셨으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는 자료 안에서의 함축되어 있는 정보를 물어보는 보기나 선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게 이제 요 자료 해석, 이제 자료 관점하고 해석 관점은 이제 뭐 어떤 수험생 스스로가 기출 분석을 하시던가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던가 그 내용의 전개로 이어간다면 요 세 번째 얘기는 제가 잠깐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의 특징 중 저는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간의 개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하나 문제 올해 시험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예요. 뭐 오늘 시험 문제 혹시 풀어보셨으면 접해봤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값시의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실태 관한 것이다. 부합하는 일치부합 문제죠.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 표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OX를 확인한다는 문제 유형이 잡혀 있으니까 얘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나중에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 정도는 구조는 따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툭툭 눈으로 치고 이용 시간 비중이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비중이 이제 100% 자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첫 문장 좀 읽어볼게요. 2024년 그럼 이제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용도별 비중은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억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여가 오락 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럼 이제 확인하실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여가 오락 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24년도 가셔가지고 요 부분이 가장 큰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통근 친교 순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통근하고 친교를 이렇게 보시면 옳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장을 이렇게 읽었을 때 제가 정보의 개별성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 이 여가 오락 운동이 가장 크다는 정보하고 여기에 통근 친교 순이라는 정보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언어처럼 뭔가 문장을 전체를 이해하는 필요가 없이 세부 내용에 집중해서 그냥 OX 확인하는 게 일단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번이니까 쉬워서 그런데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좀 더 다른 얘기로 해서 뭐 친교하고 통학 얘기했으니까 업무학원 통근에 대한 순위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뒤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뒤에 거 읽어볼 필요 없이 전체가 틀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성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문제일 때 약간 언어 같은 경우 어떤 문제에 따라서 통독을 하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우리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자료 특성상. 근데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 베이스는 그러하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걸 공부하시면서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7번 문제예요. 자, 여기 문제는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형수의 현황인데 옳은 걸 또 일치부합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로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뭔가 노골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료를 뭔가 채워보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각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 미집행 인원 그럼 비어져 있는 게 미집행 인원이니까 우리는 연도별 미집행 인원 여기 왼쪽으로서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가로를 구한다 그러면 연도별 미집행 이 가로 입장에서는 전년도 40명에서 해당 연도의 인원을 해당 확정 인원을 여기에다가 더한 다음에 해당 변동 인원을 빼면 그래서 4 더하고 5 빼면 39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얘는 어떻게 가는 게 훨씬 더 우월하냐면 얘를
연도의 세부적인 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가로가 구해지는 이 구조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해놓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해당 연도하고 해당 연도 확정하고 변동인원 뺀 게 여기 항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라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걸 빽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이 뺀 값을 여기에 쭉 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랑 여기랑 뭐 하면 되죠? 그냥 더한 거 여기다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처음 해봤던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 게 훨씬 우월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들어가는 문제죠. 사실 이렇게 의도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 해석에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갈 것이냐,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먼저. 그래서 문제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호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에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아, 이건 확실히 아니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정답은 없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기준을 본인이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드려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공부 전략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료에 친숙해지시면 돼요. 친숙해지는 방법은 뭐 단순하죠.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시면, 많이 접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그냥 시야를 확보해서 인식적으로 자료를 내 걸로서 해석하는 데 걸리는 메커니즘이 조금 길다는 거예요. 뇌신경적으로, 그죠? 그래서 많이 접해 보시면 그것들이 빨라지시고,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문제 풀기보다는 이 자료 간의 특징들이라든지 자료가 담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 같은 것들도 있어요. 유형별로 이런 것들을 분류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요 부분에서 강의나 교재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강의나 뭐 책 같은 교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 시험은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그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내용의 체득화라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학문이 아니라 아니란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어떤 뭐 개념이 있고 그 하위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리가 나고 이런 학문적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운동과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를 학습하고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습관처럼 안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의 이 목표 기준을 조금, 원래는 우리가 다른 과목 학습할 땐 이해하면 거의 공부는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복습 정도로 단단히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해하고 체득의 과정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해를 넘어 보편적인 행동 양식으로서의 사고의 변화. 그래서 수험 공부를 하시다가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한 2달 전, 3달 전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의가 별로 없죠. 모의고사죠. 그리고 그 모의고사가 시험 전날까지 대비해 주는 거 아니죠. 보통 한 달 전에 끝나죠, 공식적으로. 그 나머지 한 달은 뭐 하라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하라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그래서 양측이란 말이 있는 게 다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 해석의 이제 특징상 모든 보기나 선지를 다 확인해야지 답에 이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하고 상황보다도 안 보고 넘어가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볼 것인가,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난 다음에 고민을, 이제 선지 플레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게 네, 됐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